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상이 아니고요. 신사고 교과서 수학2 150쪽의 대단한 마무리 16번부터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x제곱인데, 이 5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x축이 있고 그리고 y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빨간 녀석, 즉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은 요렇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지는데 왜 점점으로 했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점부터 요 오른쪽으로 요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자, 요 정의역의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역함수가 정의가 되거든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뭐 그 사실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 점을 지나는 즉 y는 x라는 요 그래프에 자, 요 녀석이 이 파란색이 요 녀석이 y는 x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대칭입니다. 대칭. 그래서 역함수 요 빨간 녀석이 y는 fx라고 했을 적에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바로 다음과 같이 보라돌이로 그리면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역함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 두 곡선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대칭성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요 나뭇잎의 한쪽 부분,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의 2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요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 두 개인데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얼마이냐? 바로 x제곱이라는 녀석과 y는 x라는 녀석의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만나는 교점의 x가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x 이꼬르 0이니까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 이꼬르 0 고로 만나는 점이 0과 1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의 값 중에 자 위에 있는 녀석, 즉 요 파란 녀석, x에다가 빼기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fx, 즉 x제곱 요 녀석을 말하는 것이죠. 요 녀석.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정적분의 값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위는 얘가 아니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나뭇잎의 한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은 요 두 쪽 다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자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자 대문자 하고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그렇게 해서 0에서 1까지인데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생략하고 요 녀석 계산하면은 6분의 1이 된 걸 볼 수 있죠. 6분의 3에다가 6분의 2를 뺀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가 6분의 1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이 6분의 1의 2배이므로 얘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요렇게 푸는 겁니다. 네, 잠깐 멈칫했네요. 자, 17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이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이때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요 녀석을 그림을 우선은 나타내기 위해서 자, x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을 얇게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x값이 얼마일 적에 제로가 되느냐 알파일 적이랑 베타일 적에 제로가 되고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에요. 맞죠? 왜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
요 점의 x좌표가 알파, 요 점의 x좌표가 베타라는 걸 말할 수 있죠. 왜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0이 있는데 두 번째에서 봐야 되는 요 녀석, 즉 알파와 베타의 값이 있는데, 자, 알파와 베타의 값의 합이 음수라는 겁니다. 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플러스 1. 자, 한 녀석은 양수고요. 한 녀석은 음수라고 했을 적에 요렇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또는 마이너스 1, 2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은 플러스 1이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은 0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요 부등식을 만족하려면은 원점에서 알파가 더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 가와 나를 둘 다 부합하는. 그래서 원점에서 알파가 더 떨어져 있으니까 y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가운데에 요렇게 가운데에 요렇게 있으면은 안 되고요. 왜요? 0이 되죠. 그럼 좌우대칭 더하면은. 그래서 약간 오른쪽에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y축을요. 이해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자, 원점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자, a라는 녀석이 인테그랄 알파에서 0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에 요 녀석이 말하고 있는 녀석은 어느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굵다. 요 녀석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b라고 하는 녀석은요, 0에서 보라색으로 할게요. b라고 하는 녀석은 0에서 베타까지거든요. 0에서 베타까지의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요 녀석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알파에서 베타는 요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로 가장 큰 녀석은 요 녀석이 가장 클 것이고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알다시피 a가 b보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녀석이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니까 그 다음은 a고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b다. 요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어서 18번 문제. 자, 18번.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수직선이 있는데 원점이 여기 가운데 여기라고 할게요. 0. 그래서 움직이는 점 P가 시각티 0에서 6초까지의 속도가 VT가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점 P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우선은 속도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음수고요. 음수. 여기서는 양수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픈 게 요 녀석의 넓이가 요 녀석의 넓이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넓이가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동 거리. 요 녀석의 넓이도 또한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음수의 값을 지니고 있는 이 속도라는 것은, 즉 요 중심, 즉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왼쪽으로 갔다는 말일까요? 오른쪽으로 갔다는 말일까요? 왼쪽입니다. 그래서 점점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속도가 점점 커지는데, 요 속도가 지금 음수이긴 했는데 절대값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점점 빠른 속도로 가다가 2초대에서 점점 빠른 속도로 가다가 2초대에서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초가 됐을 적에 4초가 되었을 적에 방향을 턴하죠. 어느 쪽으로?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점 빠르게 가다가 다시 5초에서 다시 천천히 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의 넓이, 즉 지금 여기 빗금친 요 녀석의 넓이를 다시 보면은요, 어떤 녀석?
요 녀석 넓이에다가 요 녀석 넓이를 더해도 되는데 요 빗금친 녀석을요. 아니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을 요 빗금친 녀석이 어떤 녀석과 요 녀석과 넓이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은 다시 말해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로가 2고 세로가 4니까 얼마다? 넓이가 8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넓이가 8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왼쪽으로 얼만큼 같다? 마이너스 8만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이제 답이 나왔지만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어떤 녀석? 요 녀석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요거 빗금친 녀석 지우고 어떤 녀석? 요 녀석의 넓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가 1, 세로가 2니까 넓이가 2라고 말할 수 있죠. 고로 여기서 얼만큼? 2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라는 점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는 요 상황인데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바로 언제냐? 4초일 적이고 시간을 구해라 하면 4초입니다. T가 4일 때 위치가 어디다? 위치는 왼쪽, 원점으로부터 왼쪽이니까 위치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8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8번까지 풀이를 끝내지 않고 19번까지 갈게요. 19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 어느 고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하여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맨 위층에 도착하여 멈추었다고 한다. 이때 t초 후에 엘리베이터 속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함수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x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 y는 4t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그려진다? 바로 다음과 같이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요 점에 요거 지금 t축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 t 값이 얼마다? 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0에서 5까지 이렇게 4t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빨간 녀석이 참고로 자, y는 4t예요. 그래서 t가 5일 적에 y 값은 얼마다? 20인데 지금 나와 있는 5에서 20초의 그 함수값이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여기 요 녀석 빨간색, 그다음 요 녀석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진다? 다음과 같이 요 2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서 어디까지 간다? 20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이제 t 값이 얼마다? 2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20. 그 다음에 요 함수값에 t에다가 20을 넣어봐. 20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40에다 플러스 60 하면 20이죠. 그래서 요 함수, 즉 요 보라돌이 함수도 t 값이 20일 적에 요 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기울기가 음수니까 요렇게 내려가는 녀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 녀석보다 조금 완만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의 값은 얼마일까요? 요 녀석의 값. 자, 요 녀석의 값은요, 지금 다시 말해서 속도가 제로가 될 때죠. 속도가 제로가 될 때. 그래서 요 함수 값이 얼마일 적에 0이다라고 했을 적에 요 함수 값이 0이다라고 했을 때 t 값은 30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은 얼마다? 30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지문을 지금 읽어보면은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맨 위층에 도착하여 멈추었다고 한다. 요 멈추었다고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다시 말해서 속도가 얼마가 되었다? v가 제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멈추었을 때 속도가 이제 0일적이니까 그때의 t 값이 아까 전에 얼마였다? 30이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30이라는 녀석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다? 바로 요 a의 값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가 출발한 지 30초 후에 멈췄을 때 출발한 후 멈출 때까지 움직인 무엇을 구하여라?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거리는요. 우선은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 녀석일 적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니까 요 빨간 거는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다?
50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아래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가 15고 세로가 20이니까 요 녀석의 넓이는 300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보라돌이 요 녀석의 넓이는 가로가 10, 세로가 20이니까 얘는 얼마다?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10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이다? 50에다가 300에다 100을 더한 값 450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요 그래프가 어떤 실생활에 지금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1층에 있을 적에 점점점 올라가는데, 이제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점점 올라갑니다. 속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즉 5초가 됐을 때 최고 속도 20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고층에 다다랐을 적에 450m 되기 전에 350m까지 올라가서 350m에서 속도를 줄이죠. 왜요? 멈추려고.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적에 속도가 제로가 된다. 그래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이고, 이번 수업은 19번까지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